2020년 10월 27일 새벽 5시 한 15분 경입니다. 6시면 해가 뜨는데요. 지금 해 뜨기 바로 전이에요.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 습도가 오늘도 역시나 꽉 덮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습도의 특징은 여기 복판에는 별로 없고요. 그래도 습도는 이렇게 물은 있어요. 있는데 방울은 안 졌어요. 이렇게 물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코가 자극적인데요. 지금 코가 자극적이고요. 오늘은 쇠맛가스예요. 쇠가 녹이 쓰는 쇠맛가스. 시큼해요. 시큼한 가스예요. 근데 보니까 이쪽 그러니까는 여기 옥탑하고 가까운데 습기가 꽉 찼어요. 그리고 이 온도계 위에도 지금 여기는 이제 옥상에다 올려놓는 건데 옥탑에다 놨더니 이렇게 물이 이 온도계도 뒤덮여 있어요. 지금 온도는 영상 4도 영상 4도입니다. 영상 4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영상 3도였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어찌됐든 올리려면 냉각수가 올라와야 되니까 항상 눈 떠보면은 3층에서 물을 이미 밤사이에 많이 흘린 것 같더라고요. 물이 계속 많이 고여 있었어요. 301호 천막 위에. 그래서 물이 많이 고여 있길래 이제 혼자 생각에 그냥 아예 좀 더 있다가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습도를 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온도는 예민하게 온도계가 움직이는데 습도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귀찮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천천히 올라올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집 안에서 칼바람이 안 불었어요. 집 안에서 그 301호하고 302호 쪽 그 온도차가 심하게 나거든요. 거기서 문 다 닫아도 바람이 분다는 걸 그래서 알았어요. 온도 차이가. 그래서 역시나 그 온도 차이는 기압 차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기압이 높으면 기압이 높아야지 온도가 높나? 하여튼 그것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온도 차이로 인해서 기압 차이가 생기는 거, 연관성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밀폐돼서도 온도 차이가 나니까 바람이 불더라고요. 추운 데서 바람이 쌩쌩하고 불어와요. 따뜻한 데로. 그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막 싫어요. 301호 쪽이. 근데 오늘은 그거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냉각수를 얘네들이 그 저녁에 이거 처음에 퍼 올릴 때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추웠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게 빠진 거예요. 그 지금 세막가스만 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 냉각수 부분이. 이 세막가스 뼈가 으드드드득 소리가 나죠. 이 세막가스하고 그 가스, 하여튼 집에 들어오는 가스는 무엇이든지 항상 앉았다 일어나면 뼈가 으드드득 하거든요. 근데 이 세막가스는 더 심하네요. 그럼 이게 뼈를 녹인다는 거예요. 쇠를 삭히는 거니까. 쇳덩어리를 삭히는 거니까 뼈를 삭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이게 밀접한 가스라는 거예요. 그 뼈가 지금 으드드득 소리 나죠. 움직여도 뼈가 뚝뚝 소리가 나요. 이게 뼈를 삭히는데 심각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막가스가. 갖고 지금 이 물이 주변이 여기 이쪽 가장자리로, 그리고 여기 복판에도 다 젖어 있어요. 근데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 저 끄트머리도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저 끄트머리도.
그러니까 여기 복판, 그러니까 전에 한번 발견했죠. 특이한 거. 요 복판에 물이 없었잖아요. 저 중간부 절반이, 요 중간부터 요 끄트머리까지. 여기는 살짝만 있었어요. 이 끄트머리는 살짝만 이슬만 맺혀졌어요. 그러면 여기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판에도. 근데 지금 저 끄트머리 조그맣고, 그러니까 저기는 고였어요. 지금 고인 물이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여기 고였어요. 여기 하얀 꼭지 톡 올라온 꼭지 사각형 모양 위로 올라온데, 거기는 보니까 이게 높이 솟아가지고 그게 빛이 반사가 되니까 그러나 봐요. 거의 물이 고였어. 고인 게 보여요. 거기서는. 근데 다른 데는 고여 있는데 육안으로 잘 안 보여. 여기도 보이네요. 튀어나온 게 높아가지고 물이 쭉 고여 있어 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수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수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스 고통만 주고 밑으로는 물이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주택에서 항해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남들 시선은 중요한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 왜? 나만 혼자 고립시켜 놓고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얘기를 하면 나는 미친년이고 내가 자작극이고, 얘는 무고죄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무고죄를 했으니까는 피가 나는 사진까지 제출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대범하게 그렇게 무고죄로 하냐고요. 그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런 행위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대단한 세력,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약품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에서 제공해주면서 영원한 장기적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뒷배경을 삼성에서 도와주고 돈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 중심 세력들은 삼성이 다 그 재산에 대한 것도 풍족하게 도와주고, 그러고 진보 쪽은 이렇게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씨 말리는 거. 나도 친정 엄마 아빠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결혼해서 서울 와서 이제 우리를 결혼 생활을 했지만 출신은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또 특히 교회 다니고, 아니 절에 다니고, 전라도 출신에다 절에 다니고, 또 저기 진보 쪽이고, 삼위일체가 아주 세 가지가 쫙 맞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전라도 사람이 절에 다니면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불교를 내가 많이 인터넷으로 절을 해서 이게 불교를 전파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종교 개혁에 앞장서는 일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해요. 인과응보를 믿고 이게 업을 짓는 거고, 이 업이나 뭐에 대한 거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동업 중생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 가족에서. 근데 그거를 고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업장을 소멸시켜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 이렇게 내 후손으로 들어와요. 좋은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 짓거리 안 해요. 그게 나보고 전생에 지은 제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그거 반대다. 스님들이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교훈적 차원으로 약으로 쓰는 거지,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다. 얘네들은 지금 나하고 악연을 지금 얘네들이 시작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이제 나한테 달린 건데, 현재로서는 내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피해서 이사 가거나 그러면 난 부처님한테 혼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너하고 악연을 맺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과 악연을 맺기 싫어하는 마귀를 만났으면, 악마를 만났으면 네가 그 역할을 해야지. 너는 그럼 네 기도만 세상에서 하다가 왔냐? 난 내 기도 거의 다 했죠. 애들 다 성장했으니까. 하면 내 개인 기도죠. 근데 나는 내 자체가 기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난
그런 내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나한테 또 숙제가 주어졌다고 보거든요. 부처님께서 나한테 내린 숙제라고 봐요. 지금 이게 왜 기독교가 너무 악마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종교 싸움이 아니라 나보고 교화하라는 거죠. 얘네들 가르치고 바꾸라는 거예요. 좋게 화합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속.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정말 내가 얘네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비장한 마음이 막 다시 막 다져져요. 전열이 다져져요. 지금 얘기하는데 입이 엄청 아파요. 세막가스가 일어나요. 어떤 성분이 그러나 했어요. 이제 지금 뼈 움직이는 것마다 툭툭 소리가 나요. 이 세막가스가 삭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삭히는 거예요. 이게 녹이는 거예요. 냉각수는 이렇게 그 온도 차이를 해갖고 이 옥상까지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그 사우나 가면 이 동네 아줌마들 하는 얘기가 전부 먹는 거 영양제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특히 그 자기 몸에 대한 인지를 빨리 한 사람들은 효소를 그렇게 마셔요. 먹어요. 가루. 근데 나도 처음에는 그게 한 달에 6만 원꼴이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그것도 먹었어요. 20 몇만 원 주고 3개월 먹는 거를.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먹다가 끊었었어요. 끊었다가 너무 아니 끊은 게 아니라 약국에서 이제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 먹었어요. 그건 20 몇만 원에 3개월짜리.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그 효소 가루를 주더라고요. 찢어서 먹는 거, 그 봉지에 든 거, 끼다란 커피처럼 들은 거, 쬐끔한 거.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사 와서 몇 년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약국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구르트를 사다 먹어서 했더니 야구르트가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고랑에서 아니 여기 놀이터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걸 이제 막 꺼내서 먹으면 그래요. 난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그러니까 나보고 또 먹으라고서 나 그렇게 다 먹고 있다 그랬어요. 영양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지막지하게 똥을 싸버리니까 먹자마자 훑어 내려버리니까 탄수화물은 금방 몸에 흡수가 되고 살만 찌지 나머지 영양분은 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고 막 멀미하고 고민정 의원님도 지금 광진구잖아요. 막 멀미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알죠 그거. 그거는 영양소가 벌써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이게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쬐끄만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쫙 퍼진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극우들은 여기가 지금 그 저기가 많이 그 진보 쪽이 진보의 이게 터전이잖아요. 중곡동 광진구에서 이게 중곡동하고 구이동 쪽하고 두 군데 갑을이 광진 갑을이 계속 진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아마 진보의 아지트인 동네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뒤에서 다 캐고 알아내야 돼요. 그 결론은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걔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요. 정신 차리게 혼쭐 내야 돼요. 그거를 구구하고 지금 손잡고 장기 집권하고 자기네 기업 봐주고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되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혼 좀 내야 돼요.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삼성을 아주 해체해 버려야 돼요.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 악이 계속돼요. 그리고 삼성이 모든 걸 독식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커나가는 거예요. 반도체도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들이 뭐 삼성을 뭐 외국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큰 대기업을 어떻게 하는데. 나간다 그러면 완전 해체시켜 버려야죠. 나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똑똑한 인재 해서 반도체에다 다 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기술력은 다 있고 그리고 철저히 해서 외국으로 기술 못 빠져나가게 하고
얘네들은 해체시키면 분명히 외국에다 기술이라도 다 빼돌릴 거예요. 그것도 철저히 막아야 돼요. 꼼짝 못하게 하고 이재용을 꼼짝 못하게 조여야 돼요. 지금 이재용이 이거를 그 냄새 나는 거,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거, 그게 아주 지금 그게 엄청 퍼져나가고 냄새가 독하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빨리 도망간대요. 그거 탁 해놓고 있는 힘껏 뛰어서 갔다가 한참 있다 온대요. 그래갖고 그 일을 한대요. 근데 이게 몸에 직접적으로 파고들지만 아주 해롭지는 않죠. 그럼 에어컨을 하면 다 죽게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다 중요한 거는 몸에 해로운 세균을 같이 해서 넣는다는 거. 우리 집 같은 경우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니까 지금 숨도 나요. 굉장히 맑았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안 났었어요. 근데 여기 중곡동에 이사 온 뒤로 이래요. 그리고 숨이 너무너무 차요. 숨차요. 너무 많이 마시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부을 정도로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관지가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정도로 계속 이 정도로 소리가 나면 내 기관지는 벌써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몸에 해롭지는 않은데 문제는 휘발가스에 섞여서 살에 파고들잖아요. 그게 냉각수가 파고들어요. 그럼 냉매가스. 근데 거기 파고들 때 몸에 해로운 주황색 가루, 그런 게 몸에 파고들어서 몸이 찐덕찐덕하고, 그리고 세균, 화초를 다 녹여버렸던 거. 세균을 이게 호박잎에 앉으면 앉아갖고 비가 조금 하고 살짝 흩뿌리면요 그대로 죽사발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게 낙엽이 진 거라면 죽사발은 안 돼요. 물이 묻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손으로 집으면, 물속에 집으면 쥐어져요. 근데 이거는 물만 닿으면 흐물흐물해 갖고 손으로 집어지지 않아요. 녹아서. 그럼 그거를 먹는 게, 그게 지금 내가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으드드드드득하고 아프고 내 키가 많이 짧아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슴이 점점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가슴뼈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이 등 부분이 꼽추처럼 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은 한마디로 필요악이에요. 필요하면서도 악마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뜯어서 고쳐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난리 치는 거지. 나라가 금방 공산당 될 것처럼 빨갱이라 그러고, 또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그러고.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성 대단해요. 식민지 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씩 해도 우리나라는 항상 결론은 제자리에 왔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보세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 정말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하도 식민지 지배하에 있어서 중국에도 얼마나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우리한테 노략질을 해가고.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민족인 북한밖에 없어요. 손잡고. 근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통일해야 돼요. 그리고 지하 자원도 다 캐보고. 습도도 지금 이제 100% 됐었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습관이 온도계처럼 슉 올라가잖아요. 100%를 지금 넘었어요. 온도계가 아주 정면에서 보면은 넘지는 않았어요. 100%까지 딱 왔어요. 이제 내려가려고. 추워요. 이게 좀 느려요. 변화 속도가 느려요 이게. 그래서 습도계도 빠른 거 빨리빨리 하는 걸 해야지. 너무 추워요. 겨울에 내가 올라다니려면 추워서 빨리빨리 하는 거.
얘네 이제 내가 내려가면 냉각수 할 거예요. 벌써 시작을 했는지 온도가 아까 5도였나? 이게 물 때문에 지금 물이 불어버렸어요. 이게 골이 패여가지고 지금 4도. 지금 4도예요. 4도, 4.5도, 5도 가까이 되네요.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이게 그렇게 귀결이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대형 교회하고 황교안이나 이명박이나 얘네들하고 그 대기업 삼성하고 그리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교인들 돈 몇 푼씩 이 동네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중곡동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녀봐도 우리 동네만큼 심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타켓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1대1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동네도 광진 곽을도 극우들이 장악하려고 여기를 장악을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도 얘네들 하는 거 뭐 너무 대범하고 내가 이렇게 찍으면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계속 바꿔가요. 바로. 그 전문가들이 뒤에서 있는 거예요. 얘네들 뒷배경이. 그러니까 저렇게 대차게 하고 경찰도 저렇게 도와주고 경찰도 처음에는 나를 괜히 여기 이사서 처음에는 나를 많이 공감을 해주고 걱정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게 극우들이 이게 오는 거예요. 경찰도. 그래갖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얘네들 편만 들어주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더 심해지고 그전 폭행 사건 있은 뒤로도 그때 얘네들이 더 치열하게 아주 악랄하게 괴롭혔죠. 그때는 오토바이 기침하고. 얘네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행각이 들통이 나면 아 뜨거라 아이 무서워라 이게 목숨을 쥐락펴락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행위예요. 이게 살인행위니까. 그런데도 이게 겁대거리 없이 내가 밝혀내면은 너 밝혀냈어? 감히? 너 더 죽어봐. 이런 심보예요. 계속. 대단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고는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교회, 극우, 황교안이나 이명박이 그 장로들, 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몇 푼씩 몇만 원씩 지어주면서 약품 다 제공해가면서 이것도 걔네들한테 다 들어간다고 봐요. 이 내 정보가 극우들한테.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분명히 내가 이거 글을 쓰면서도 나 얘네들한테 고소 당할 거다 하는 거 각오하고 있어요. 그렇게 건들지도 못할 거예요. 쉽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세상에 터트려 버릴 거니까. 그래서 제보자들도 이 상황을 다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깊은 세력이 큰 세력이 접근해서 나를 괴롭히는 걸 자신들이 몰라서 그냥 시청률에만 신경 썼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2부 찍자고 계속 했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확실하거든. 그 휘발가스도 다 검출이 됐고 내 몸도 아픈 거를 자기네들이 병원을 동네 병원이고 삼성의료원이고 나를 다 따라다녔고 얼마나 쇼킹한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몸에 장애를 입고 몸이 망가져 갖고 병원을 여기저기 동네 병원 갔더니 그거는 독극물에 그게 노출된 거라고 혼났거든. 제보자들 그 PD가 혼났어요. 다 다녔어요. 글도 못 썼어요. 붓고 통통 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많이 좋아진 거라 그랬더니 제보자들 계속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손이. 안 쥐어졌어요. 주먹도. 근데 특이한 건 이거 지금 동영상에 안 넣었네요. 쓴맛을 계속 창문만 열리면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엄청 써요. 그거를 한동안 내가 당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얼른 도망갔거든요. 그게 안 나는 자리로. 그런데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에라 뭐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고 그거를 다 그냥 큰 숨을 쉬면서 들이마셨어요. 그랬더니 손목에 툭 튀어나온 게 조금씩 조금씩 주저앉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그런 걸 알겠어요? 어? 그걸 알겠느냐고요. 그구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 약품을 전문가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그게 희석이 돼요. 가스가. 그 나는 미친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구들은 계속 경찰들은 오면은 별로 냄새 안 나고 예민한 사람들은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그구들한테 지금 이 황교안이나 이명박, 박근혜,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끼고 이러고 있어요. 종교개혁 심각해요. 다 뒤져야 돼요. 기독교 뒤져야 되고 삼성 이재용이 정말 제대로 족쳐야 돼요. 정말. 그런 것들하고 두 손을 잡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그 삼성을 지배권을 보장받고 이게 이 삼성 이재용 말 안 들으면은 재산 다 몰수해 버려야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이재용이 그거 버르장머리 고치기 힘들어요. 나쁜 습관은 고치기 더 힘들어요. 좋은 습관은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습관은 절대 안 고쳐져요. 이재용은 죽을 때까지 관찰의 대상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면서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죽이려고 드냐고요. 이렇게 괴롭히고. 아이언 실색이에요. 그래서 나 삼성전자 내가 해서 그 주식을 갖고 있지만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내가 벌면은 완전히 털어버리고 절대 삼성전자 나 안 돌아보려 그래요 지금. 정말 나쁜 악마예요. 사람은 생긴 것만 갖고 보면 안 돼요. 얌전고 점잖고 평안해 보이는 그 얼굴은 평안한 얼굴일수록 자신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습한 기운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기차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기운이 다운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밝고 정의롭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어디에도 꿀림이 없고 다 까발려도 나는 제대로 살았고 이런 사람들은 기가 있어요. 당당하기 때문에 딱 보면 기가 흘러요. 왜? 절에서 보면 하고 나면요 얼굴이요 눈이 호랑이 눈이 돼요. 머리가 맑으니까 정신이 맑으니까 기가 세져가지고 호랑이 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맑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살인자들과 아주 대량 살상하는 그 살인자들은 그 눈은 악마의 눈이에요.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딱 정면으로 시선을 보면 악마의 눈하고 좋은 기가 흐르는 사람들하고 눈동자 자체가 달라요. 그 나도 지금 점점 총기가 흐려지고 있어요. 이 가스에 노출이고 또 절을 안 하기 때문에. 절이 그냥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런데 나도 얘네들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사는 거는 이사 안 가고 대적하게 사는 이유는 절하면 되거든요. 나는 건강도 산속에 가서 절하면 100일 기도만 한번 하면은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회복 속도가 느리니까 그게 단지 걱정될 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몸이 그만큼 건강하고
이게 대사량이 내 몸의 대사량이 엄청 좋기 때문에 지금도 나 음식 많이 먹어요. 나처럼 먹으면 엄청난 뚱돼지 돼요. 근데 대사량이 좋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그 먹은 만큼 그렇게 찌진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탄수화물 살이 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속 탄수화물 살이라고 계속 이 동영상 숱하게 찍으니까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그구들이 실시간으로 보겠죠. 다 통해서. 그러니까 301호가 교회 다니느니 그렇게 내 핸드폰하고 같이 옆에다 놓고 내 거를 맞추려고, 내 동영상 갤러리가 그거를 뒤져보려고 문을 열고 보면은, 전에는 길에서 나랑 1대1 만나면 다 꼬리 내리더니 그게 안 되니까는 성질이 나가지고 기가 딱 살아있더라고요. 당당하게 대범하게 물 떠갖고 오면 거기서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거 끌고 올라오는데도 힘들고, 계단 하나하나를,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오래된 빌라라, 그걸 떠서 올라와요. 내가 불을 14병씩 때로는. 그걸 올라오니까 지체가 되죠. 한 칸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더 활용하기 좋았던 거. 우리 문이 뻑뻑한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에 내가 그 앞에서 지체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맞추니까. 그리고 안에서는 난리가 나요. 신발장 있는 부분에서 막 비비적거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특징이 301호는 신발장도 없어요. 그렇게 공간 확보해서 내 핸드폰 때문에 집착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조심을 하는데, 이것들은 또 달리 또 하겠죠. 왜? 삼성전자가 핸드폰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삼성으로 안 쓰려고 그래요. LG 거 쓰려고 그래요. LG 거 써도 소용없겠지만 선도하니까 핸드폰을 삼성에서. 아무튼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그 경영권을 보장받으려고 이 짓거리를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야? 갑자기 그 아버지 이건희가 쓰러진 뒤로 이렇게 이 작전을 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다. 잘 한번 기상청에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이건희 얘기도 갑자기 지금 이거 동영상 찍다가 생각났는데, 이건희가 쓰러진 다음부터 쓰러진 것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무렵부터 나라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문재인 미세먼지 책임져라, 무능력하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김건희가 이건희랑 김건희랑 막 헷갈리네. 김건희가 쓰러졌을 때 하고 미세먼지 출연한 거하고 나라에서 시끌시끌할 때, 보통 먼지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게 화공약품하고 섞였기 때문에 그게 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휘발가스하고 섞여서 온 세상에 날리는 거예요. 화공약품을 휘발가스하고 섞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반드시 휘발가스가 섞였어요. 하늘 위로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미세먼지 심하면 아주 높은 곳 상층에서도 그 미세먼지를 조사해 봐야 돼요. 과연 중국에서 날라올 높이 수준의 먼지인가, 아니면 여기 우리 일상